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국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동연 도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여당의 선거 노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문을 연 김동연 도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여당의 총선을 향한 노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반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노린 여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 특히 교통난을 겪고 있는 김포시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입니다.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 논쟁이 자칫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동안 편입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6일 김포시장을 만나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침묵하던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 설명회를 통해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의도를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김포시의 뜻과는 별개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서울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울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역기능이 있을 것이냐,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등 서울 주변의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확장돼가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서울 집중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도시 연담화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 민심을 잡는 여당의 묘수가 될지, 민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이 내년부터 다시 세계 구 체제로 돌아갑니다. 8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하지만 개편과는 별개로 광역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근데 다만 이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민선 8기 부천시가 세계 일반구 체제로 복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지난 5월.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로 현재 청사 재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제 2달 안에 남은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연말에는 증명서 발급 등 일부 행정 업무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례계좌 연관조례 남아 있는 거하고 일단 주소 변환 전산 시스템 그거 이제 변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마치면서 이제 이사하는 거 크게 이제 3가지 그거하고 이제 쌓인물 정비 한 4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역동 정책 실패로 인한 지적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부천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모임 용역에서 광역동 시행 당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의 광역동 집행 예산을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103억에서 한 13억 정도를 더 써서 한 1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에 광역동을 시작으로 한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소요했다는 그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동 재개편과는 무관하게 잘못된 행정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 과오를 다시 살펴보는 것을 저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의회 연구 모임은 오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곧장 이어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동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번째 본 예산인 2024년 예산안을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해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부양과 공약사업 추진, 미래 먹거리에 방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긴축 기조 속에 내년 채무 비율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20곳이 넘는 농가에서 발병했는데요. 경기도가 긴급으로 백신을 수급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서둘러 마쳐 최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모든 소에 백신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늘어나는 럼피스킨병을 막기 위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은 당초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전 농가 46만 두 분에 관해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농가에 관련돼서는 파리, 모기 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럼피스킨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매일 축사와 주변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방제와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모기나 파리, 쇠파리 등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또 농가 간에 똥이나 또 분뇨 또 이런 것으로서도 매개가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농장주들은 예전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심초사해요. 초동 조치가 저희 축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7만여 마리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지난달 20일 첫 럼피스킨병 발병 보고가 난 이후 26개 축산 농가에서 발병해 1,900여 마리의 소가 매몰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철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점차 추워질 날씨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날씨 전망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미세먼지 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비에 씻겨지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1년 12달 우리 인간이 활동하면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거의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또는 화력 발전소에서 그 자동차 교통수단에서 또 우리 냉난방 생활에서 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일정한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가을이 되니까 건조해졌거든요, 공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눈에 대기 중에 머무르는 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바람이 약하는 날, 이제 앞으로 가을과 겨울, 봄까지 공기가 확산되지 않고 갇히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어김없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그동안 좋은 그런 미세먼지 수준이었다가 보통 수준으로, 아주 극심한 미세먼지는 아직 아니지만 점점 더 높아지는 건 그런 계절 탓 때문입니다. 네,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11월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언제쯤 겨울 추위가 찾아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면 더위를 느낄 정도로 기온이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한 16도 정도가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 값인데 어제 서울에 21.9도까지 올라갔고, 또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 값이 한 6도 정도인데 오늘 아침 12.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륙 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흘러가고, 주로 우리나라는 온화한 성질을 가진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계속 이럴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음 주쯤 가면 3일, 4일, 5일 중부지방에 비가 예상이 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한 평년 수준, 그러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쌀쌀한 날씨가 다음 주에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끝으로 올해 겨울 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추울지도 궁금합니다. 네, 12월과 1월, 2월을 이제 겨울로 보는데 지금 10월 말인 시점에서 아직 올 겨울이 추울 것이다, 아니면 보통 수준의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기상청이 11월 이제 하순경,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12월과 1월, 2월 3개월에 대한 겨울철 날씨 전망을 발표하는데 그때까지 어떤 분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과거보다 겨울에 따뜻해졌기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또는 유럽 쪽으로 또는 캐나다, 미국 쪽으로 흘러 넘쳐 내려가면 오히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혹독한 한파가 나타나거든요.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첫 초중 통합학교였던 김포 향산초 중의 분리가 결정됐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자체 투자 심사 결과 향산중학교의 분리 신설이 결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향산초중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해 특별활동실과 교무실의 일부를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학급 수가 많다 보니 운동장 사용도 쉽지 않아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교실이나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